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저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굉장히 너무 귀엽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합창 시간 이런 걸 너무 싫어했어요. 음악 시간을. 합창 시간에 항상 립싱크하다 걸리고 음이 이렇게 삑소리가 나가지고 걸리고 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단체로 부르는 노래라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오히려 돌림 노래든 학창 시절 했던 합창이든 단체의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선 개개인의 소리 역시 굉장히 적당한 선 안에서 아름답게 섬세하게 구사해야 되는구나. 어렵더라고요.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 남의 등 뒤에 숨고 싶어도 내 목소리를 얼마나 정직하게 내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냥 딱 느낌만 봐도 선함이 묻어나는 이미지인데 본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네요. 가수 오세웅 씨 모시고 그분의 삶에 함께한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검증받은 다채로운 보이스의 소유자 오세웅.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병행하며 연습생을 경험했지만 꿈이 좌절된 이후 오히려 친구의 권유로 보컬 트레이너의 길을 먼저 걷게 된 오세웅. 그러던 와중 팬텀싱어에 출전하게 됐고 이후 보이스 코리아를 통해서도 탄탄한 보컬 매력을 선보였는데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간구하는 가수 오세웅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떻게 선수로 활동하셨다고요? 아마추어 선수까지는. 오, 진짜요? 네. 이렇게 풀어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찬양이 딱 나오는 데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뭔가 나에게 제가 이 길을 이제 계속 걸으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뭔가 위안을 찾는 것보단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자 무조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네. 음원도 발매했었고 하고 있고 그리고 뮤지컬 그리고 MC 또 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행, 라디오 진행 이런 것도 진짜 너무 하고 싶어하는 약간. 진짜요? 네. 그런 의지를 많이 밝히세요. 라디오 하기에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셔서 하고 싶습니다. 네, 딱 보면 약간 아이돌 느낌도 나요. 네. 네. 아이돌을 꿈꾸진 않으셨어요? 그때 시즌 팬텀싱어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 아이돌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활동까지는 아니고요. 있죠. 아이돌하고 연관이 있죠. 네. 그게 어떻게 잘 보시네요. 아니,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 있어요. 네네네. 대본에. 그게 약간 이제 처음에 음악을 꿈꾸기 시작했던 게 원래는 아이돌 선배님들을 보고 워낙 어렸을 때 막 유치원 때부터. 그때 아이돌은 누구였어요? 저는 H.O.T. 딱. H.O.T가 유치원 때 아이돌이었어요. 네. 오. 잭스키스 선배님들 이렇게 그쵸. 딱 나왔을 때 보면서 이제 막 세뱃돈 받으면 그때 네네. 그 앨범 사고 그때는 장난감 안 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아이돌을 꿈꿔서 실제로 10대 중반에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어요. 연습생 활동을 하셨구나. 네, 연습생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성격이나 이게 성향이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동선이 확 튀었어요. 격투기 선수로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 엄마? 이제 네. 원래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긴 했어요. 그래요? 이제 음악을 좋아했지만 이제 운동 라인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막 살도 빼고 했는데 그게 좀 시작한 것도 좀 재밌어요. 그냥 학교 앞에서 옛날에 미니카 많이 나눠주니까. 미니카 오랜만이야. 미니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상담만 가도 미니카 준다고 해서 처음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음악은 너무 좋아하니까 운동을 하면서 연습생도 했었는데 네.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됐으니까 다시 운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럼 선입견인지 모르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면 잔망스러운 성격은 아니시겠네요. 장망민은 이제 활동하면서 조금은 키워가고 있는데. 조금은 키워가고. 네, 그러니까 부대꼈지.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그 무게감, 특유의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진짜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하면서 태권도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태권도는 사실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격투기를 같이 병행했었는데 그래서
격투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까지는 오, 진짜요? 네, 그렇게. 약간 지금도 17대 1은 거뜬히 넘기는 아, 17대 이제 제가 17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센스. 잔망미 키웠네. 아, 네, 조금 키웠습니다. 네. 와, 격투기에 많잖아요. 그 선수 자격증까지 있으면 사범님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격은 되기 때문에 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막 정식 사범님이라기보단 그 어린 친구들 이렇게. 애기 사범님. 네,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하는 것까지는 했었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다시 노래로 돌이키게 된 계기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 해와서 음악을 못하면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게 그냥 약간 정답처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같은 학교에 이제 친구가 실용음악 학원을 다닌다고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교 수련회 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좀 이제 또 막 통했군요.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추천해서 데려갔는데 네. 그때 좀 다시 희열감이 뭔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뭔가 너무 즐겁고 또 이제 선생님도 피드백을 잘 해주셨고 그때 장르는 뭐였어요? 발라드? 예, 그때도 발라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그러면 가수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쨌든 음악을 하자.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너무 행복하니까. 다시 깨닫고. 네, 그래서 운동을 그때 한 8년, 9년째 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그냥 과감히 바로 접고 와. 그리고 음악으로 아예 매진을 하게 된 거죠. 주변에서 좀 걱정 안 했나요? 왜냐면 오래도록 운동하고 네. 그리고 음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방향을 트니까 제일 걱정하신 건 이제 부모님. 아무래도. 네, 부모님은 제가 이제 체육 선생님이 될 줄 알았거나. 안정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또 집이 저희가 막 이렇게 부유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르바이트를 제가 16살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장 불안해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짓말하고 했었어요. 어떻게? 이제 학원 취미로 그냥 한 달만 다녀본다. 그래서 했는데 지혜롭네.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부모님이 지원은 안 해준다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이제 제 돈으로 다 하고 다니게 돼서 그랬었죠. 그럼 빨리 일찌감치 많은 일을 겪었네요. 네. 그러니까 생활력도 엄청 있으신 분이고. 공부 빼고는 좀 다 해본 것 같은 느낌. 공부는 네, 저도 그 공부 주제는 좀- 자유롭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이제 노래로 돌아와서 그래도 성실하신 분이 또 그냥 뜬구름만 잡는 게 아니라 보컬 트레이너로서 10년 넘게 꾸준히 또 자기 영역을 확보하셨다고 들었어요. 난 이런 사람 참 좋아.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할 거 하는 사람.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수는 이미 연습생을 막 해봤으니까 너무 그 길이 힘들다는 걸 알고 네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음악이 좋아서 했는데 근데 저를 알려주신 선생님이 너무 착하셨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음악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좀 인생을 가르쳐 주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는 제가 좀 그럼 나도 트레이너를 해보자. 그래서 고3 때부터 그 꿈을 꾼 거죠. 진짜? 음악 할 때.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네. 이력은 많이 없잖아요. 그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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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성적표다. 그래서 바로 첫 학기에 수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너가 빡 된 거죠. 굉장하다. 와 진짜. 네네네. 그렇게. 똑 부러지네.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 길게 안 하셨겠네요. 알아서 잘하는데. 목소리를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너무 냠냠한 거예요. 네. 이 목소리로 노래를 한 자락 조금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나. 괜찮을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러면 아주 조금 잠깐 그냥 제가 네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발매됐던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신 제 곡 중에 친구에서 친구로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곡 잠깐 그러면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널 생각하면 나는 미칠 것 같아. 너와 함께 했던 우리 시간들 이젠 다신 없을까 봐 용기를 못 내. 지금 네가 예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널 불러본다. 이 정도. 우와. 네. 그러니까 이게 보컬 트레이너를 하신 분의 이 역량이구나.
딸딸하구나. 아, 근데 좀 부르면서 지금 약간 와, 방금 실수했던 것도 약간 생각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모르는데. 아니, 저건 알 수 있네. 싱어게인 2를 제가 요새 즐겨 보는데 거기도 네네. 보컬 트레이너 출신 한 분 나오시잖아요, 여자분. 네네네. 그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요? 야, 저분은 막 태권도 하면서 노래 되겠는데? 이게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들의 네네네. 이 풍요로운. 네. 와, 근데 정말 뭐 고음도 단단, 저음도 단단, 불안한 음색이 없네요. 아유,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너무 아침. 네, 그런데 아닙니다. 풀 버전으로 꼭 듣고 싶은 네, 친구에서 친구로 많이 들어주세요. 친구에서 친구로. 네. 그럼 보컬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노래 배우려고 오신 분들을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아까 초반에 이제 커밍아웃 했듯이 뭐 커밍아웃이 필요 없어요. 다 노래 못하는 거 아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 조금 좋은 음색으로 노래 잘하는 꿀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아, 꿀팁. 네. 아, 제가 한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머, 그러면은. 2가지씩이나? 네, 왜냐면 예. 이제 진짜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거. 예, 예. 이제 근데 선배님 같은 경우가 네네. 또 비강 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아, 비강이 좋아요. 네, 소리 좋으세요. 아, 근데 한국인들이 예. 정말 이 콧소리를 잘 쓰는 민족, 우리나라가 정말. 네네네. 그래서 비염 환자도 좀 많은 건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비강으로 노래를 하면 정말 웬만한 노래는 다 할 수 있는 느낌이 안 있거든요. 올라가던데? 그렇죠. 근데 비강을 뚫어야 코가 터질 것 같던데. 비강에서부터 두성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 단계적으로. 아, 그렇죠. 뚫어야 되네. 예. 그래서 비강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 어떻게 비강을 정확하게 예, 할까요? 이 콧소리와는 다르거든요. 이제 어허. 콧소리는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맞아요. 비강은 이렇게 풀어내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이 느낌이 어떤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비음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콧소리. 아, 이 느낌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네. 약간 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못생겨질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더 뭐 갈 수는 없으니까. 혀의 가죠. 끝을요. 혀 끝을 약간 아랫니 이렇게 혀를 말듯이 그런 다음에 어금니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혀에. 그 상태에서 그 상태다. 그러면 소리가 나와. 뭔가 아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까랑 다른. 좀 뜬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위에서 약간 뭔가 잘하네. 이 선생 잘 가르치네. 그게 비강입니다. 얼마예요? 한 달에. 비공개입니다. 야, 그다음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발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기초 가장 기초. 근데 이게 중요하긴 해요. 당장 근데 적용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래방 가서 좀 노래한다 하는 네. 느낌이 들 수 있는 네. 건 카피를 하는 거라고 해요. 뭐 여러 개 있죠. 춤도 카피한다 그러고 네, 뭐 네, 하는데 네. 노래도 사실은 카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단 처음에는 진짜 숨소리 하나하나 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따다라따다다 하는 소리가 음원을 들으면서 들려요. 이 숨소리가. 숨소리가 들려요. 네, 노래할 때 숨 쉬잖아요, 우리. 따라라라라 하는 이 소리만이라도 먼저 들숨 날숨 이런 거. 다 따서 노래를 하면 우선 한 소절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카피부터 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그맨들하고 방향 자체가 달라요. 저희는 카피를 그런 방향으로 안 하니까. 박정현 씨 같은 분. 이제 그래 이렇게 하니까. 포인트 약간 포인트죠, 네, 그거는. 그래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가요는 약간 당사자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좀 더 잘 된다면 이제 바이브레이션도 사실은 몇 번 하는지까지 저희는 막 세거든요. 비브라토. 네, 그렇죠. 몇 번 하는지 뭐 5번인지 3번인지. 진짜. 그러면 3번이잖아요. 이런 걸 다 전혀 따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기본적인 거죠. 음악적 센스가 좀 탑재된 분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겠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재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 계통에 있으면서 이 재능에 관련된 한계점을 보니까 야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과 이 쭉쭉 빨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 음악에서 네, 너무 오디션 프로그램 봐도 그렇고. 맞아요. 야, 뭐 지금 가수로서 보컬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과거 스포츠 네. 이 코치로서 격투기. 네, 격투기 선수로서 뭐 굉장한 많은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교회 수련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건 그때쯤이에요. 이제 음악과 이 격투기를 그만두고 음악을 막 도전할 때 한 18, 19살 그때쯤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고요. 모태신앙은 아니고. 저희 집안은 아예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에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렸을 때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어요. 모든 집안 자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가 막 그냥 이렇게 밝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막 나쁘게 지낸 건 아니지만 네네네.
같은 반 친구가 너무 이렇게 막 뭔가 생각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되게 네. 낙천적이고 모든 게 다. 제 주변 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저도 그, 그랬으니까. 그 친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저는 항상 뭐 그 당시만 해도 계획을 해야 되고. 아, 그런 강박이 있구나. 네, 뭔가 아. 지금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가장 강박.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너는 야, 내가 보기엔 너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러는데 뭘 믿고 그렇게 행복해 보여? 막. 편안하고. 네, 왜 항상 웃고 다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좀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야,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래서 근데 걔가 이제 그 친구가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 나가게 된 게 처음이었던 거죠. 와, 굉장히 참 뭔가 흔하면서도 드물다. 요즘 네. 그 친구 그래 요즘에 듣기는 좀 힘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질 않으니까 맞아요. 요새는. 요즘에는 많이. 예전에는 그렇게 네. 친구 따라 많이 나갔는데.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세웅 씨 또래 경우에는 좀 드문 케이스인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간 첫날 뭐 번개를 맞는 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드물죠. 네, 근데 그냥 따뜻했던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땐 되게 소규모의 교회였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 약간 가자마자 저를 언제 보셨다고 되게 밝게 어서 와 하면서 맞아요. 해주시고. 밥 먹자 그러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담스러워서 집에 갈게요. 막 맞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 정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다녔던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분위기, 이 온기가 좋아서 좀 처음에. 편했나 보다. 네. 그래도 주먹 꽉 쥐고 늘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야 됐던 그 시기에 세웅 씨에게 네. 조금은 내가 힘을 풀어도 되는구나 싶은 장소가 나타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드러내도 되고 하는. 약간 그것만으로도 저는 교회가 첫 번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비장하게 뭐 신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아닐지라도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순기능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맛봤잖아요. 네, 가자마자. 진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일사천리죠. 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사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백도로 갔다가 맞아요. 그죠? 네. 그 파란만장한 신앙 이야기 또 기대가 됐는데 네. 팬텀 그 시즌 1에 출전하실 때 네. 그때 계기는 뭐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창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축가를 아무래도 많이 부탁받으니까 축가를 불렀는데 네네. 이제 그 영상을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찍으셔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SNS에 뭐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많이 나와요. 지금 짤로도 많이 네. 근데 그런 노래 거기에서 다 제가 돌아요.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근데 갑자기 한 200만이 넘어가고 조회수가.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콜이 왔구나. 콜이 엄청 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즌 1 준비하면서 작가들, 뭐 PD진 네, 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분석하고 네, 돌아다녔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랬구나. 네. 출전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왜냐면은 사실 그런 방송 자체가 저한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였고 너무 그냥 뭐 트레이너면 사실 근데 완곡할 일이 없거든요, 노래는. 그러니까 완곡도 해본 적이 몇 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완곡을 해야 되고 또 팀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막 로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정 화음이 또 어려운 음정이고 너무 그렇죠. 이제 선곡하느라 밤새고 막 같이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내가 실수하면 우리 팀이 끝난다. 애가 심적 있어서 부담감. 그래서 좀 그 당시에 그걸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억울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말하면서 그런 약간 느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꿈이라는 게 절박할 땐 손에 안 잡히다가 네. 좀 놓고 약간 다른 길을 찾을 때쯤 갑자기 확 또 바람이 불 때 맞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때 진짜 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걸 네. 진짜 뭐 성악한 것도 가수로서 활동도 안 했던 네. 아무런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갔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준비시켜서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결승까지 못 간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 코앞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하십다고 하면 이건 좀 거짓말이죠. 약 올리시나? 날 여기 부르셨으면 올라가게 하셔야지 뭐 이런 거. 진짜 아쉬웠죠. 왜냐면은 뭐 실수를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뮤지컬 배우들과 그 성악가들 사이에 저 혼자 이제 케이팝 하는 이제
아무래도 비교적 제가 발성이 약해 보일 수 있겠죠. 그들 사이에 있으면 너무. 근데 장르가 혼자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떨어뜨리시고도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미안해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뭐 좌절 막 이럴 시간도 없이 어떤 뭔가 선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 선교 가셨어요? 완벽한 선교라기보단 되게 이제 콜롬비아를 그때 갔었는데 이제 콜롬비아가 우리가 알기로는 좀 되게 콜롬비아가 치안이 위험하고 그렇죠. 근데 그 도시 한 군데서 막 60만 명이 기독교가 됐다는 그런 교회를 한번 갔었죠. 네, 그래서 근데 딱 그게 결승하고 나중에 보니까 겹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거는 좀 신기하긴 하다. 진짜. 근데 아쉽지만 아쉬운 마음은 네, 평생 가요. 네, 아쉽지만 뭐, 평생 우리는 그 야망과 싸워야 될걸요. 네, 그런 느낌. 그럼요. 저도 좀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떨 때 약 올라가지고. 네. 아, 왜 가져가신 거예요? 이럴 거면. 네, 맞아 그런 것들. 네. 내 최 내게 아니었으니까 네. 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쵸. 믿음 생활은 좀 언제 확 뭔가 기폭제가 생기잖아요. 믿음이라는 네. 게 사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행복해 보이는 슬렁슬렁한 친구를 네. 따라갔던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면 분명히 이 팬텀부터 지금 이 연예계, 가요계 이 활동 그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뭔가 하나님과 밀도가 쌓일 만한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그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입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 밀도가 네, 생겼구나. 가장 이제 왜냐면은 음악은 뛰어들었지. 근데 이제 결과를 좀 보여주려면 대학을 가야 되지. 맞아요. 너무 근데 대학교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가 실용음악과예요. 그렇구나. 시험 볼 때 제가 보통 400대 1, 500대 1 이렇게 진짜?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많고 또 실기도 가서 한 1분 부르고 끝이에요. 그냥 딱 2년간 1년간 준비했던 게 너무 찰나다. 딱 그게 딱 그친 거죠.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잘한다고 당연하죠. 해도 이게 네. 또 기계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은 실기장에서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그래서 좀 이렇게 재수를 해야 되나? 이래서 망했다. 이제 발표도 확인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진짜? 짜증 나가지고 근데 붙은 거죠, 갑자기. 그것도 이제 만약 확인을 안 했으면 제가 등록금을 놓칠 뻔한 그렇죠. 하루 전인가 와가지고 회개와 감사가 동시에. 이제 그때 처음이었어요. 뭔가 응답 받았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요 생활하면서 또 팬텀 하면서도 네. 하나님과의 대화가 조금 많이 늘었겠어요. 네 그래도 절실하면 늘어요. 네, 예전에는 그냥 혼자 막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뭔가 보여주시고 하는 건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어떤 삶이든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요즘 더 힘들어진 게 신앙생활인데 참 힘들다 싶은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뚜렷하고 청량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흔히 광야라고 여기는 네. 그 벌판에서 가장 순도 높은 응답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맞아요. 네, 살만하면 때가 껴요. 맞습니다. 뭔가 약간 제가 회복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이 굳은 맹세하는데 아주 그냥 네. 간신나라 충신처럼 제가 바뀌더라고요. 대학 딱 입학하고 좀 네. 대학 생활에 젖었을 땐 이게 약간 느슨해질 법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네. 대학 생활 어땠어요? 좀 즐긴 편이에요? 즐기면서 공부를 잘했다? 예. 딱 부러지네. 왜냐면 그 목적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 트레이너가 빨리 돼야 돼. 그래서 성적은 무조건 1등 하자. 그래서 한 번도 그 지각과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와, 모든 무섭다. 과목에. 이쯤 되면 무섭다. 그리고 항상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랬었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뭔가 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안 놀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잘 놀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류를 알기 때문에 네네 그럴 잘 수밖에 없어요. 놀면서 또 다음날 이제 막 친구들은 숙취로 막 힘들어하지만 저는 또 학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대학생활을 물어봤냐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뒤로 가거든요. 제가 그랬고요. 너무. 네. 제 개그맨 초창기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제가 막 땅에다도 묻어놓고 막 천장에다도 올려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찾아요.
맞아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세용 씨는 그러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저도 많았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뭐 저의 계획대로는 열심히 하는 건 네, 당연히 네, 네. 실수 없이 하지만 그냥 진짜 이게 있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약간 너무 세상이 즐겁고 네, 약간, 자극적이고 네. 내가 좋아했던 일이잖아요.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활동을 한 건 아니니까 무대적으로 즐거운 건 아니지만 이제 얼마나 음악하는 동료들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고 그럼요. 밤샘 합주하고 막 자매님들도 얼마나 예뻐.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예. 그렇죠. 그렇게 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트레이너가 되면서부터도 좀 뒷전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예. 그렇게 이제 하다가 다시 좀 확 불붙는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역시 남자들은 확실히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군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편할 때는 몰라요. 편할 때 몰라. 이게 또 광야에 이제 보내셨잖아요. 네. 군대는 또 군대는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이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또 겹쳤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너가 빨리 돼서 제가 남들보다 친구들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하게 되고 꿈을 빨리 이룬 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너무 제가 이 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좀 우리 가족들에게 소홀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좀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좀 아프셨고 아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장병처럼 있었는데 있네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진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갔다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빨리 입대를 했는데 첫날 입대하자마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639일을 어떻게 버티지 이거를? 이거,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구나. 이걸 어떻게 버티지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기 전까지 얼마나 또 놀았겠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세기말처럼 놀았겠지. 군대 간다 하니까 네. 막 진짜 그때는 입대한 당일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가고 막. 그럼요. 그렇게 한 친구 네, 많아요. 그랬는데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가야 되더라고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선택을 선택을 해야죠. 해서 네. 갔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찬양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군대 교회. 왜냐면 막 콘서트장 같거든요. 네, 군인들 막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재미도 있었지만 그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그 찬양이 딱 나오는데 너무 그때는 조금 이거 뭐지 이 감정이 약간 뭔가 이렇게 내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뭔가 나에게 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부르심이 있는 건가? 근데 그때도 좀 딜을 했어요. 그래서 딜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다시 생기니까. 근데 좀 그래서 참 간사하다 진짜 나도.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돌아보면 너무 네. 너무 창피한 딜도 어느 시즌에 딱 적절하게 응답으로 놔주실 때가 네. 나는 제일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다 들어주고 계시는 게. 네, 군대에서 진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일반 그냥 소총수로 지원을 한 건데 보병으로. 근데 너무 운전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고 나서 그러면 그한테 한번 기도를 이거를 해보자. 그것도 소소한 다른 한 섬세한 것까지. 근데 그럴 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거 하나를 위해서 또 기도했던 게 너무 창피해지고 약간 근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집 앞이었어요. 또 대박. 제가 그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고 했던 세상에. 마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은혜로운 응답을 네. 많이 받으셨네.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항상 다니던 길에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운행 나가서 아빠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되고 막. 그게 진짜 사랑이고 응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되게 거국적으로 나라 살리는 일 막 이러면서 대빵 큰 걸 기대하는데 네. 항상 소소한 걸 받으면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네. 다 받으셨네.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네. 지금도 숨 쉬는 그 순간마다 뭐 세용 씨의 모든 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많이 좋아. 완전 괜찮으셨죠. 괜찮아요. 네. 퇴유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 세용 씨 활동하는 거 보면서 가족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를 가서도 반대하셨거든요. 부모님은 트레이너가 돼서 끝까지. 돈을 갖다 드려도 반대하셨어요. 근데 불안정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는 맞아요. 음악 하는 애는 무조건 TV에 나와야 되는 약간. 근데 이제 팬텀을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딱 바뀐 거죠, 부모님이. 하여튼 TV 나와야 돼, 부모님. 네, 그래서 뭐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이 저로 다 바뀌고.
어디 가서 자랑하시고. 근데 팬텀이 한창 그때는 핫했으니까. 엄청 핫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핸드폰 케이스를 사러 갔었나? 근데 거기서 나를 태워라가 나오는 거죠. 어.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좀 뿌듯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핫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네요.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되게 좋아해 주시죠. 엄청 이렇게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런. 야, 뭐 이제 효도할 일만 남았네. 그러게요. 아, 근데 진짜. 워낙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살 떨리는 긴장감을 맛보신 터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오디션 프로가 제일 보기도 힘들고 불편해요. 아, 네, 막 피말라요. 사실 그 긴장과 두려움, 떨림은 사실 오디션이 제일 큰 건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뭔가 제가 활동을 할 때 아예 긴장감이 없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 긴장감을 다시 맛보려고 보이스 코리아 나간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주 그냥 이 오디션이 그냥 아주 네. 그 짜릿한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익스트림 스포츠 네. 같은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뭔가 네. 놀이기구 타기 전에 되게 네. 엄청 줄 서 있을 때 긴장되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다시 그거 맛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고 2020년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네. 활동을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좀 그전 회사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뭔가 좋은 기회가 오려고 할 때 그 지금 시국처럼 코로나 코로나가 시국이 터졌죠. 터졌고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제가 좀 무산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뮤지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서 팬들은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데 더 이상 뭔가 나갈 수 있는 게 없나 아무것도. 그래서 팬텀은 그렇게 역으로 작가님께서 주셨지만 보이스 코리아는 아무런 그게 없이 제가 정말 그 초심의 마음으로 아. 지원서부터 제가 작성 다 해가지고 아.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또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설 그런 무대가 의미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시국이 진짜 공연을 주로 하는 분께는 청천벽력의 시국이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살 길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거지 회복된 시국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보이스 코리아 나갔을 땐 어땠어요? 팬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팬텀 싱어는 콜이 들어와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제가 너무 건방져 보이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짓궂었어요. 아, 그건 네. 아니고요. 아무래도 잘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팬텀은 제가 처음 선보이는 거고, 근데 좀 그럴 수 쌓아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스 코리아는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군대 얘기로 또 가자. 군대 때 첫 했었거든요, 원투가. 네. 근데 보면서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그거는 사실. 그랬구나. 왜냐면은 뒤돌아 있다가 하는 그게 네. 너무 이게 마음에 확 오는 거죠. 진짜 목소리로만 좀 평가하니까. 극적이죠. Oh, my sweet lady, oh, you're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평안하고 또 안정된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도전 자체에는 정말 그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리 막 네, 해도, 맞아요, 맞아요. 네, 나 믿음이 약한가 왜 이렇게 떨려? 막 이게 맞아요. 절로 나올 정도로. 네, 맞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걸 또 한 번 얘기를 증거를 해주신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이후로 이렇게 또 네. 쭉쭉 하신 행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보이스 코리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어쨌든 건 저의 목표는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제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없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근데 저희를 매니지먼트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면 조금 힘든 방송에 나가거나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 회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좀 회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회사가 컨택이 많이 왔었는데 안 갔어요. 아무것도. 왜냐면은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우선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조금 나에게 푸시가 있으면 가지 굳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음악적인 행보가 사실은 제가 다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네. 기획을 하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하나님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이 아.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그 소속인데. 아, 그렇죠. 그때 희한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오고 네, 뭔가 그 전에는 기가 안 죽어요. 네, 맞아요. 어디 가도 기가 안 네. 죽어요. 그러면서 그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음원으로서 처음 사랑을 많이 받은 아까 그 곡이 처음 네.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오디션 출신이 아닌 뭔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다라는 이미지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도 공연이나 MC도 할 기회가 생기고 했는데도 아예 평안하진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항상 왜 그렇지? 내가 오디션 출신이라서 매번 내가 두려운가 약간 무대에 서는 게. 야, 심사받는다는 그 느낌 있나? 이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아직도 근데 그건 있어요. 좀 시험대에 서는 기분. 매 순간이. 아, 죽을 때까지 그래요? 네, 네, 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에서는 내가 한번 실수하면 뭔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끝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뭔가 녹화가 있기 전이나 그런 전날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었죠. 왜 믿는데 왜 저한테 평안이 없죠? 약간 뭐지 이게? 막 계속 이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리고 무대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한 네, 맞아요. 가수는 평생 느낄 갈증이에요. 네네. 자기 무대 100% 완벽하게 만족하는 가수가 어디 있어요? 음. 아 좋았어, 더 이상 안 나와.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 그 느낌이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믿음의 부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네. 그래서 계속 그런 걸 보이스 코리아가 재작년인데 얼마 전까지 계속 지금도 사실은 그러고 있지만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최근에 갔다 오면서 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말씀 카드 저는 사실 송구영신 예배 갈 때 뭐 우리 회개하고 뭐 하지만 말씀 카드 뽑는 재미가 너무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주실까 제비뽑기 했는데 또 말씀 자체가 그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마태복음 말씀을 주셔서 되게 섬세하시게 정말 봐주시는 그렇죠. MBTI 뭐예요? 저 ENFP입니다. 나 ENFP예요. 선배님. 아 진짜 말도 안. 아니 저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은 네. 네가 ENFP라고 다시 해. 너 I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네. 잘 아는 사람은. 네네네. 근데 활달한 모험가 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기질상 준비를 좀 해놓고 약간 FP보다는 TJ 쪽인 것 같은데 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스타일이 이런 불안감들을 좀 느끼긴 한데요. FP는요 그냥 충동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네, 놀아요 그냥. 다른 일상은 그렇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제가 가수의 일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이 일을 할 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대차게 망해보는 게 방법인데 그 길은 누나가 추천을 안 할게요. 네네네. 망해보니까 네. 그건 추천 코스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왜 이제 대차게 망해보면 알겠냐면 별거 없더라고요. 예, 그냥 그 순간이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게 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미 내 게 아닌데 그 순간의 감사를 몰랐어요, 저는. 예, 5개 프로그램 하면 6개 하고 싶고 6개 하면 7개 하고 싶고 10개 채우고 싶고 베스트가 되고 싶고 최우수 받으면 대상 타고 싶고 이 갈증이 점점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나를 잠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딱 박살이 나니까 아 그때 그냥 최우수 줄 때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뒤늦게 감사가 뒷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후배들한테 막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어. 막 강박장애, 불안장애 있으면 대박으로 망해보면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반농담인데 사실 지금 되게 베스트거든요, 세웅 씨. 네. 더 좋은 날들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지금 세웅 씨의 노래 한 자락에 울고 웃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신혼살림 늘리는 재미 같을 것 같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예, 저는 팬들하고 교류하고. 네, 저는 지금도 DM 주시거나 하면 다 답장하고 그러니까 다 하거든요. 그때가 베스트거든요. 재밌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사람이 진짜 피곤하다 보면 왜 이래 진짜 선을 안 지키고 넘어와 이럴 때가 있어요. 네네. 그때가 이제 적신호예요. 근데 지금 세웅 씨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꽃잎이 막 날리는 호시절이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나 진짜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너무 지금 부러워서 그래요. 너무 회복되고 있어요. 부러워서 지금. 네. 너무 지금 막 풋풋하니까. 네. 이런 얘기하면 진짜 꼰대라던데. 아니요, 아닙니다. 늙었어. 기도 제목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 길을 이제 계속 걸으면서 뭐 큰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 더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놓지 않는 이상. 근데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100%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는 좀 그럴 때마다 다른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죠. 무조건. 다른 데서 뭔가 위안을 찾는 것보단 그럴 맞아요.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 길에 뛰어든 게 선한 영향력을 좀 비추고 싶고 그러면 제가 더 조금은 더 유명해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하나님 뜻에서. 근데 최근에 저는 근데 엄청 큰 꿈은 없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뜻깊은 거는 그 음악을 도전했을 때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꿈꿨던 무대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제 약간 파이널처럼 약간 유열의 스케치북에다가는 그건 진짜 네네. 아티스트들이 나오시니까. 네네네.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 사연 신청을 했는데 그 돼서 보러 갔다 왔어요. 진짜? 근데 너무 솔직하게 썼어요. 저 신인 가수 오세영입니다. 근데 너무 꿈꿔오던 무대인데 미리 가서 한번 저 보고 싶습니다. 와. 그래서 갔는데 또 운 좋게 뭔가 저를 소개할 기회가 생겨서 네. 소개까지도 하고 왔거든요. 와. 그래서 좀 그곳에 나가서 이건 가수로서의 어떤 기도제로 나가서 제가 또 선한 영향력을 좀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유희열 씨에게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근사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네. 이렇게 반짝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네네. 예. 언젠가 TV에서 또 보고 제가 네. 게시판에 글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배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여튼 지금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게 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또 회복에 출연을 해주셔서 네. 나름의 것들이 안에서 다 솎아지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웅 씨의 진솔한 얘기로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신앙적 주소, 또 일적인 주소가 어디쯤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마 회복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팬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사역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늘 세웅 씨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와야 된다. 네네네. 스케치북 먼저 나가고. 그 후에. 후기.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이뤘다. 이거만한 간증이 없어요. 네네네. 저도 그럼 스케치북 놓고 기도를 좀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시라니까요. 네, 진짜 좋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시간을 이끌어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세웅 씨가 그런 매력이 있네. 되게 편안해지네요, 사람이. 감사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